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 종합위원보장 과수, 우리 과수, 과실 손해보장은 나중에 다 과수 먼저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1과목 보험금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1과목과 2과목은 엄연하게 영역이 나누어져 있죠. 네, 1과목은 인수와 관련된, 그리고 2과목은 손해평가와 관련된, 즉 2과목에서의 계산 문제는요. 예를 들어 이런 수학감소보험금이다 한다면 이런 수학량을 일일이 다 계산하게 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그래서 보험금을 구하는 게 2과목의 스타일이죠. 2과목 영역. 자, 1과목에도 보험금이 이렇게 실려는 있어요. 그런데 저가전 종합위험보장 보셨듯 1과목에는 그렇게 뭐 상세하게 실려 있진 않아요. 네, 대부분의 보장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농금원 이론서가 되면서 논작물, 밭작물, 특히 밭작물, 그리고 과실, 내품목, 2과목 수준의 계산식이 1과목에도 실려져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우리는 1과목만 공부하시고 2과목만 하시고 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통합적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뭐 1과목 문제다, 2과목 문제다 이렇게 나누실 필요는 굳이 없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무래도 1과목은 이런 디테일한 계산보다는 이거 알고 있니? 즉 이 원리를 알고 있니? 이렇게 개념 위주의 문제가 보험금에서 나오기가 쉬워요. 또는 연계된 문제들. 예를 들어 가입금액에서,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 구해서 가입금액 구하고 가입 수확량 구하고 보험금까지, 네, 이렇게 쭉 연계된 문제들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과목 이렇게 보시고 다 제시됐네. 뭐 나 이거 다 알아. 끝. 이게 아니고 다양한 문제들, 개념을 묻는 다양한 문제들로 사고를 좀 확장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 못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쵸? 네. 자, 들어갈게요.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뭐, 여기는 지금 8개 품목만 있다라고 하는데,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포도, 대추, 참다래도 다 과실 자체는 수학감소 보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대참 들어가도 관계는 없어요. 잠시 후에 다시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추가될 예정인 간귤 중에 만감류도 들어갑니다. 자, 계산식 한번 볼까요? 우리 뭐 기초인문에서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복숭아를 제외한 모든 수학감소 보장 방식 과수, 보험금은 가피자죠.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자, 피해율이 100%인 경우에 보험금 이퀄 가입금액이다. 최대 지급보험금 단 약정했기 때문에 이걸 차감한다. 네, 다 알고 계세요.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의 감소, 이것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수확량만 구하면 게임 끝이더라. 자, 근데 주계약에서 복숭아만 좀 다르네요. 네, 복숭아는 뭐가 있죠? 평수미 플러스 병충해 감소량이 들어가요. 평수미, 병평. 그럼 여러분은 복숭아 저 계산식에서 무엇을 읽으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 아,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을 보상하지 병충해 딱 하나를 보상하지 나머지는 병충해 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상하는 재해. 두 번째. 세균 구멍병을 보상한다. 수확의 감소, 수확 감소 보장, 즉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를 인정하지 수확량의 감소, 피해율에서 분자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분모는 기준이 되는 평년, 그리고 분자가 수확 감소량인데 피해율을 인정한다, 피해를 인정한다, 병충해로 인한 수확의 감소를 인정한다. 분자에 추가해준다. 네. 세 번째. 자, 분자에 추가를 하는데 여기 다른 품목의 공식도 다 분자에는 평, 수, 미, 평. 다른 품목도 분자에는 수확 감소량이에요. 네. 똑같아요. 분자에는 다 복숭아든 다른 품목이든 수확 감소량이 위치해요. 그러면 세 번째 읽으실 수 있는 거, 이 복숭아의 공식에서 병충해 감소량을 어디에 추가하지 않는다? 병충해 감소량을 수확량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수확량은 여기 따로 있어요.
근데 병충해 감수량을 따로 산정을 하네요. 네,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기초인문 다 보셨지만 안 들으신 분은 그거 듣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의 경우에는 지금 복숭아 하다 나왔으니까 포도, 복숭아, 자두의 경우에는 수확량이 어떻게 되죠? 수확량. 수확 직전에 얼만큼 착과돼 있지? 착과 수를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수확 전 착과량이 나오죠. 네,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발생한 착과, 낙과, 나무 피해의 감수량을 계산해요. 감수량. 자, 그것을 사고가 여러 차례 나든 한 차례 나든 다 합산을 하죠. 자, 착과량 만이었는데 사고로 발생한 감수량의 합계가 3,000이다. 그러면 수확량은 7,000이구나. 자, 이 원리예요. 그쵸? 그래서 착과량이 수확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무조사를 한다까지 했어요. 이게 기초의 내용이었어요. 감수량의 종류도 기초에서 다 했었죠. 네. 자, 근데 이 감수량에 복숭아의 경우에 병충해 감수량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병충해 감수량, 기초에서 요건 안 했죠. 기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감수량에 병충해 감수량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PL 공식 한번 보세요. 평, 마이너스 수, 마이너스 미, 플러스 병이잖아요. 그쵸? 평. 즉, 수확량과 병충해 감수량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열심히 병충해 감수량을 계산하신 다음에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지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시면 안 된다고요. 추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확량은 그냥 이대로. 그럼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뭐죠? 수확량을 계산할 때는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를 계산할 때는 병충해 감수량은 뭐다? 정상이다. 정상. 아니 수확량 계산하기 위해서 착과량 세놨고 수확 직전에 감수량을 계산하다 보면 뭐 표본 과실 선정해서 추출해서 막 피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분류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병충해가 있다? 그럼 감수량을 손해를 인정하기 위한 감수량을 산정해야 되겠죠. 근데 수확량 계산할 땐 일단 정상으로 보고 그 얘기잖아요. 지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수확량 계산할 때 병충해 감수량은 일단 정상. 수확량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감수량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계산한 이후에 병충해 감수량을 별도로 산정해서 추가로 분자에 올려준다. 자, 분자에 올려준다. 병충해 감수량 역시 수확 감소량이다. 지금 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버전으로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자, 수확 감소량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 위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 감수량에 추가하지 않는다. 이걸 나중에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막 푸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자, 첫 번째 감수량 계산하시는데 뭐 몇 월 며칠 내에 뭐 태풍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 봤더니 착과 피해도 있어요. 착과 감수량 구해요. 낙과 피해도 있어요. 낙과 감수량 구해요. 표본 과실에 보니까 병충해도 있네요. 병충해 피해도 있네요. 그럼 병충해 감수량 구해요. 병충해 감수량. 자, 두 번째 뭐 예를 들어 집중호우 사고가 있었어요. 착과 피해가 있네요. 착과 감수량 구해요. 여기도 병충해 감수량이 있네요. 병충해 감수량 구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감수량을 다 합산해버려요. 다 합산해서 여기에 병충해 감수량을 추가시켜버려요. 그럼 나중에 평승이 병평인데 병충해 어디 갔지? 별도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처음부터 다시 푸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 엄청 잡아먹죠. 그래서 항상 인식, 병충해 감수량은 수확량에 들어가지 않는다. 계산할 때는 일단은 정상으로 한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감수량을 별도로 따로 계산한다. 요거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마저 볼게요. 그 차이인 거죠, 뭐. 수확량 계산하는 거는 우리 간단하게 공식을 썼지만 이 과목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약관이 있네요. 특약. 나무특약 가입 가능한 품목. 뭐가 있죠? 우리 여기 있는 거 말고 전부 다 수확감소 보장을 전부 다 한꺼번에 대상으로 했을 때 참달에 빠졌죠.
포도 빠졌죠. 포복, 자매, 우리 추가될 항목 중에 하나인 만감류 빠졌죠. 만, 살, 유. 두 문자로 참, 포복, 자매만, 살, 유 있습니다. 네. 모든 나무 특약은 다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품목 포도, 복숭아 만이었는데 지금은 만감류도 추가될 예정이에요. 네. 자, 수확량 감소를 추가로 보장한다. 이거 무슨 얘기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수확량의 감소를 추가로 보장한대요. 일단 수확량의 감소가 있어야지 추가 보장도 가능한 거죠. 감소가 없는데 뭐 추가로 보장할 건 없어요. 첫 번째, 수확량 감소가 있어야 돼요. 추가 보장 특약 보험금을 받으시려면 수확량 감소가 존재해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똑같은 말로 하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로 하면 뭐죠? 피해율이 평, 수, 미, 복숭아는 병충해까지, 복숭아도 특약 대상이잖아요. 이 특약. 이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된다고요. 됐죠? 수확량 감소가 있어야 된다. 이 똑같은 말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선돼야 하는 조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 평수미 병평이 자기를 초과한다. 피해율이 자기를 초과한다. 뭐죠? 본계약, 즉 주계약, 보통 약관에 보험금이 보통 약관의 보험금, 수확감소 보험금 지급돼야, 계산돼야 추가 보장 보험금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수확량 감소가 있어야 된다.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있어야 된다. 피해율이 자기를 초과해야 된다. 주계약 보험금이 지급돼야 추가 보장 보험금도 계산이 된다. 이거 인식하시고, 그럼 여러분은 문제를 푸실 때 본 계약에 보험금이 발생을 안 했어요. 자기 부담 비율 미만으로 수확량 감소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확감소 보험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가 보장 보험금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 자기 부담 비율이 20%였어요. 근데 본 계약에서 계산한 피해율이 18%가 나왔다 칠게요. 그러면 주계약, 보통 약관 보험금 있나요? 자기를 초과하지 않잖아요. 그쵸? 없어요. 주계약 보험금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 그렇구나. 주계약은 없구나. 그리고 추가 보장에서 가입금액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 여기 0.18을 쓰세요. 18% 쓰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 추가 보장도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이때의 피해율, 주계약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 계산된 피해율 자기 부담 미만 그대로 적용하시는 분 큰일 납니다. 네. 주계약 보험금 지급 사유와 같습니다. 이 공식은 피해율의 10%만큼으로 해도 되고 보험 가입 금액을 10%로 잘라서 그 한도 내에서 주계약 피해율만큼 하셔도 되죠. 주의하실 거는 과거에는 21년도인가요? 22년도인가요?까지는 복숭아의 경우에 지금 포도 복숭아 만감류가 이 특약 가입 가능하죠? 희한하게 다른 건 똑같았는데 포도는 똑같았는데 즉 추가 보장의 주계약 피해율과 수확 감소 보장의 주계약 피해율이 똑같았는데 피해율이 복숭아는 그때는 병충해 감수량을 추가 보장에는 적용하지 않았었어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22년도로 기억되는데 그때부터 추가 보장 특약에도 병충해 감수량을 반영해서 아예 이렇게 주계약 피해율로 그냥 땅땅땅 못 받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 그냥 피해율이었어요. 피해율. 그러니까 과거 자료, 교재 또는 농구원 이론서, 업방, 업무방법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거 안 나와 있는 경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거 책은 보지 마세요. 오래된 책들은. 네. 복숭아, 포도,
전부 다 주계약 피해율과 똑같더라.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내용 쭉 볼게요. 뭐 미보상 감수량 이런 거 정의는 제가 기초에서 미보상 감수량, 그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 자기부담 비율에 관한 건 다 암기 끝나셨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복숭아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피해가는 50%형 피해 과실로 인정한다. 이거 뭐죠? 여러분 논구문 이론서나 자료들 뒤에 보시면은 과실 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있어요. 우리 기초인문서에도 있죠. 네, 거기 보시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즉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기 위해 쓰이죠. 착과 피해, 낙과 피해 구성률. 어떻게 분류하죠? 정상, 그리고 50% 피해, 80, 100% 피해. 즉 정상과 피해가인데 피해가를 50, 80, 100으로 분류를 하죠. 그쵸? 여기에서 모든 과실들이 다 저것을 따르는데 딱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세요. 하나가 복숭아. 복숭아는 똑같아요. 일반 착과 낙과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실을 이렇게 분류하는 건 똑같아요. 표본 과실을 몇 개 추출해서 우리 적종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낙과 피해 같은 경우는 적종에서는 임의의 100개 이상을 추출해서 정상 50, 80, 100으로 분류했잖아요. 그래서 피해 인정 개수를 0.5, 0.8, 1.0으로 했고 정상은 뭐 피해 인정 개수가 없는 거고요. 그쵸? 똑같아요. 표본 과실 개수들만 다를 뿐이에요. 그건 이 과목에서 하고요. 자, 복숭아도 이대로 따르는데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 친구. 그래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를 보시면 복숭아 외에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복숭아는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균 구멍병은 50%로 분류한다. 즉 곱하기 0.5 하는 거예요.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과실이 20개 있다? 일단 구멍병 걸린 거예요. 그럼 피해가죠. 근데 50% 인정한대요. 그럼 10개로 일단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인정 개수 자체가 작은 의미의 아주 단세포적인 피해 구성률이다. 그거 기억하시죠? 네. 복숭아가 요거 하나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감귤. 이제 만감류는 어떤 식으로 분류될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온주밀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수확 개시 전, 수확기, 그 다음에 동상의 특약 분류가 다 달라요. 수확 개시 전 사고 났을 때는 그냥 100% 피해가 아니면 정상 이렇게 되고요. 수확기에는 30%가 등장을 하죠. 등급 외, 등급 내로 나누고 피해가 중에 30, 50, 80, 100이 되고요. 동상의 특약에서는 80%, 100% 피해가로 분류를 하죠. 두 품목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복숭아 하나 추가, 감귤. 네. 감귤은 뭐 감귤 가서 하시기로 하고. 자, 피해가는 50% 피해 과실로 인정한다. 아, 피해 인정 개수가 0.5구나. 0.5. 피해 인정 개수,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기 위한 거였죠? 똑같아요. 병충해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기 위해 쓰이는 피해 인정 개수죠. 착과 낙과 피해 구성률을 산출하기 위해 쓰이는 피해 인정 개수들 이듯이 똑같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자, 비가림 가수 손해보장. 뭐 아까 위에서 다 했던 거예요. 보장 방식만 나뉠 뿐이지 이 친구들 자체는 과실 자체는 전부 다 수확감소 보험금, 수확감소 보장. 자, 여기 보시면 비가림 과수는 시설이 있죠. 그래서 시설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이 친구는 시설에서 따로 할 거고요. 자, 나무특약. 아까 두 문자를 암기하셨죠? 가능한 품목들. 참, 포복, 자매만 살려주세요. 살류. 그다음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하고 포도를 이제 분류를 했는데 포도 품목이에요. 정상, 열송이. 뭐 착과 피해 구성률을 위한 피해 인정 개수 분류라고 해볼게요. 표본 과실을 30개 뽑았다고 치고 50% 피해가 뭐 5송이, 아니면 80% 피해가 없고요. 100% 피해가 5송이.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착색 불량, 착색이 안 좋은 친구 10개. 어떻게 돼요? 얘 어디로 가요? 얘 어디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착색 불량된 송이는 상품성 저하로 인한 손해로 감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얘는 정상이에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분자에 올라갈 피해가액은 5 곱하기 0.5, 2.5 더하기 5 곱하기 1.05 얘만 들어가는 거예요. 피해과실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기준. 우리 수학 감소 보장이잖아요. 색깔이 안 좋은 거 뭐 가격 제대로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수확량이 감소된 거는 아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거 혹시나 응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수확감소보장, 기타 과수까지 다 끝나고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거 2과목에 그대로 중복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과목에서 너무 힘 빼지 마세요. 과실은. 어차피 2과목에서 할 거기 때문에 1과목에서 너무 힘 빼지 마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자, 자기부담 비율 한번 볼게요. 자기부담 비율 똑같습니다. 적종처럼 10%, 23, 10, 15, 20, 30, 40%형 똑같이 있는데 우린 지금 이제 적종을 하고 지금 두 번째로 수확 감소하는 거니까요. 차이점을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국고 지원율이 달랐죠. 적종은. 근데 적종하고 벼 이외에는 무조건 순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요. 그럼 여기 수확감소보장에 있는 모든 품목, 정부 지원율, 자기부담 비율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50%예요. 뭐의 50%? 순의 50%. 그다음 두 번째. 적중의 경우에는 3년 연속, 2년 연속 가입, 손해율이 100% 이하에 해당하면 15%에 해당하는 자기부담 비율을 선택할 수가 있었잖아요. 최저 자기부담 비율. 그런데 종합과수에서는요. 이 친구들. 호두, 살구, 유자. 15%형이 없어요. 최저가 20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품목이 예를 들어 살구예요. 근데 자기부담 비율 제시가 안 돼 있고 최저를 선택했대요. 최저. 근데 손해율에 따른 어떤 손해율을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가 제시돼요. 봤더니 3년 연속 가입, 3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 속지 마시라고요. 이 조건, 이 뭐 3년 연속이든 2년 연속이든 이 조건이 제시돼도 호두, 살구, 유자의 경우에는 15%형이 없어요. 그냥 최저 무조건 20%.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네. 자, 그게 좀 다릅니다. 우리가 했던 적종하고 무조건 지원율은 이렇다. 그 다음에 호두, 살구, 유자 주의하자. 다음 볼까요? 네. 자기부담 비율 선택 기준 10%, 15%형. 이 기준은 모든 품목이 동일하죠. 모든 품목이 동일하죠. 대신 이런 친구들은 해당돼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어떤 정말 그냥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실로 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밭작물에 가시면 밭작물 양배추. 수확감소보장에 가입하는 양배추. 이 친구는 수입보장도 되죠. 이 친구도 10%형, 15%형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15%형이 23년도에 추가됐어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배추는 수확감소보장의 경우에 10%형만 없는 거예요. 왜 생겼냐고요? 과거 데이터가 별로니까 가입 연차가 얼마 안 된 것들은 어떤 통계를 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최저가 20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니까 이제는 다른 것과 똑같이 해도 되겠다 싶으면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두, 살구, 유자도 가입된 지 그렇게 오랜 연차가 있진 않거든요. 그럼 나중 되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점 그렇구나. 현재 시점. 그렇다면 여러분은 24년도에 새로운 농구먼 이론서가 나온다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전히 그럴 것인가 아니면 추가될 것인가? 15%형이나 10%형이 추가될 것인가? 밭작물 가서도 마찬가지죠. 팥이라든지 양배추 10, 15 없었는데 양배추만 생겼었어요. 양배추만, 팥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 이렇고요. 비가림 시설 넘어가고요. 네. 자, 특별약관 한번 볼까요? 특약. 여러분들 이제 특별약관 보실 때 논밭작물의 경우에는 특약의 종류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주계약에서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과수는 특약이 많아요. 근데 적종은 뭐만 있었죠? 적종, 특약, 또 뭐더라 하시면 안 되죠. 한정보장 특약이 있었고 저가 종료 전에. 저가 종료 이후에는 일소 가을동상에 부보장 특약이 있었어요. 자, 이 친구들 왜 가입하죠? 왜 가입한다고요? 왜 보장 안 받아요? 그렇죠. 보험료 할인. 그래서 보험료 공식에 뭐가 들어갔죠? 곱하기 1 마이너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 약관을 할인율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뭐 나무 특약이 있었고요. 또 적종은 나무 특약. 나무 특약은 우리가 특히 뭐 특정위험과 관련해서 계속 보험금 계산할 때 고사주수인지 미보상인지 과실의 입장에서 나무의 입장에서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즉 나무 특약은 보험금과 관련된 특약이었어요. 물론 나무 특약도 보험료 공식이 있죠. 네, 뭐 가입금액 특약 가입금액 즉 나무 특약의 가입금액이죠. 가입 주수 곱하기 주당 가격. 그다음에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률 곱하기 농가사정은 이것만 반영했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여기서 끝났었어요. 모든 나무특약 보험료 똑같았어요. 즉 특별약관은요. 크게 두 종류로 보시면 돼요. 두 종류가 이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보험료와 관련된 건가. 보험료를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즉 보험료에 관련돼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특약이 우리한텐 그거예요. 우리한텐. 보험료에 관련돼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특약인가?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 특약인가? 둘 다 해당하는 특약인가? 크게 그걸 먼저 파악하시면 돼요. 그냥 아 이런 특약이 있었구나. 얘 끝이 아니고 그쵸? 문제 적용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그냥 아 이런 의미의 특약이 있구나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특약이 많아도 우리 그냥 다 똑같은 가중치를 두고 공부하시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쵸? 가중치를 두자고요. 보험료, 보험금 둘 다 해당하면 우리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먼저 나무특약. 뭐에 해당하죠? 보험료, 보험금 다 해당하죠. 근데 다행히 너무 쉽잖아요. 보험금, 갚이자 똑같잖아요. 자기는 5%로 고정이고 피해는 고사만 무슨 보장 방식 무슨 품목이든 나무특약의 피해 주수는 고사만 그리고 실제 결과 주수만 주의하실 거는 이 실제 결과 주수가 가입 주수가 200이었는데 실제 180으로 바뀌었어요. 인수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없는 나무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온다? 180이 온다. 여러분 고사가 10주인데 그냥 가입 주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180 변경된 실제 결과 주수를 적용하는 것과 어떤 게 피해율이? 이거로 하면 계약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20주는 보장도 안 해줄 거면서 피해율에 반영하면 안 되죠. 그쵸? 자,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가입 가격도 우리 감액했죠. 적중해서 다 한 거예요. 가입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하면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변경된 가입 금액, 변경된 실제 결과 주수만 신경 쓰시면 끝이고 보험료 계산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사정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외엔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둘 다. 중요한 거지만 쉬워요. 네. 자, 다음 특약 볼까요? 나무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모든 품목 다 동일해요. 한번 볼까요? 뭐였죠? 우리 두 문자 암기 끝나셨나요? 해식의 계통에 전, 보병이 피토한다. 해당하지 않는.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즉 자조화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근데 결국 얘가 제일 핵심이죠. 뭐. 얘가 제일 핵심이죠. 보상하는 거 아니면 다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시 어디 갔죠? 시.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개. 여기도 있죠. 개. 이때 중요한 거는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 이런 거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정 대리인, 계피, 대까지.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냥 과실을 하고 중대한 과실은 법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인한손해, 해시계, 그다음에 개통, 계약 체결 시점 현재. 이거 제가 보험의 기본 원칙인 우연성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죠?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그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시계 개통의 전 보병이 예전에는 사실 이 네 가지만 있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이것도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정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 손해, 자조하만 보상하니까 결국 얘가 제일 핵심이에요. 병충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잖아요. 근데 병충해만 생각하지 마세요.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얘 간접 손해.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이 가능한 고사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쵸? 고사가 아니잖아요. 우린 피해 주수 고사만 인정하는데.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생긴 나무 손해. 한번 봤고요. 네. 해시계 개통의 전 보병이 피토했다. 자, 그 다음 특약이 나오네요. 수확량 감소 추가 부장 특약. 이제 포복 만감류도 살짝 껴 넣으세요. 네, 포복만. 추가 부장 특약. 뭐에 관련된? 우리가 어디에 힘줘야 되죠? 보험료. 보험료도 있죠. 자, 수확량 감소 추가 부장의 보험료는요. 우리 봤지만 그냥 주계약하고 무조건 똑같아요. 동일해요. 근데 보험료 공식에 보면 특약 가입금액 곱하기 특약 영업 요율인 거죠. 그죠?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할인율 전부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자, 보험금 있죠? 보험금에 그러니까 나무특약처럼 보험료, 보험금 다 신경 쓰셔야 되는 건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글쎄요. 이거 출제될까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복숭아의 경우에 복숭아 주계약 피해율은 평수 미 플러스 평이었고 과거에 추가 보장 특약의 피해율은 병충해를 뺀 평수미 평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숭아는 연계 문제가 많이 났어요. 이 과목에서도 15점짜리로 특약 가입했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그 다음에 보험금을 구하세요 하면 주계약 보험금 구하고 연달아 이걸 구해야 되는데 특약 보험금 구해야 되는데 요거 알고 있나? 요거. 근데 지금은 그냥 다 주계약 피해율이잖아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가입금액이 10%, 만약에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 곱하기 주계약 비율 이미 계산된 것만 곱하면 되는데 글쎄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약간 매력이 떨어지죠. 뭐 어쨌든 보험료, 보험금. 자, 과실손해 추가 보장은 감귤이니까 넘어가고요. 조수해부 보장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디에 우리가 힘줘야 되죠? 보험료. 자, 후두. 모든 보험금 공식은 다 똑같지만 방제시설 할인율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종합과수에서 그거 위주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었죠. 곱하기 공식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1 마이너스 후두는 아예 조수해 부보장 할인율을 여러분이 공식 끝에 암기를 해놓으세요. 공식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험료 공식에 후두 공식에는. 그런데 조수해 부보장 할인율 0.15%를 이 특약에 가입하면 제시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조수해 부보장 가입 대상 농지인 보험료 계산하세요 하면 이거 해줘야죠. 0.15%가 0.0015, 1-0.0015 해야 되겠죠? 네. 이 조건, 이 기준 미만의 방제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수해 부보장 가입 대상이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러면 가장 큰 조수해 피해, 청설모, 다람쥐 피해 보상도 못 받고 보험료 할인은 받으나 마나고 그래서 이거는 가입하세요. 이건 방제시설을 갖추세요. 그리고 보험 가입하세요. 이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기준을 봤더니
일단 첫 번째, 방제시설이 없대요. 없는 경우. 두 번째, 과수원 전체 둘레의 80% 미만이래요. 있긴 있는데. 세 번째, 나무에 방제시설이 80% 미만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 적용 대상 1, 2, 3이 있는데 이게 AND일까요? OR일까요? 이게 AND 조건이 가능한가요? 자, 조수해를 위한 방제시설이 없고 과수원 전체 둘레의 80% 미만으로 설치됐고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넘어간다. 네.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기준 문제에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나무에 뭐 70% 설치가 돼 있다. 조수의 부보장 특약 대상이구나. 그럼 보험료 할인 이 수치도 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 할인 받는구나. 공식 끝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조수의 부보장 할인율. 자, 이런 게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이런 게 또 하나가 아직 공식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이제 짜잔 등장할 예정인 만감류. 수학기 동상해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동상해 부보장 특약. 제가 만감류의 동상해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해설 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수학기 부보장, 동상해 부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면 이건 선택 가입인 거죠. 가입을 하면 이 수학기를 12월 1일, 21일부터로 봐요. 그러니까 이 특약에 가입을 해도 12월 20까지는 내가 동상해를 보장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거 가입하면 이거 왜 가입하겠어요? 그냥 냅두면 보장받고 좋은데 뭔가 메리트가 있겠죠. 그 메리트가 우리 적중에도 등장한 일소 부보장, 여기 조수의 부보장. 그럼 얘도 수학기 동상해 부보장 할인율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기 쉽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감귤, 만감류 공식에, 이게 보험료 공식에 맨 끝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수학기 동상해 부보장 할인율 이거를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죠. 공식 쓰세요 하면은 쓸 필요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그쵸? 네. 인식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동상해 과실 이건 감귤할 때 하고요. 나머지 특약. 자, 이 친구들은 별로 힘줄 게 없어요. 비가림 과수, 포도, 대추, 참다래, 농작물만 가입하면 난 농작물만 가입할게요. 난 시설 보장 안 받을게요. 그냥 이거고요. 시설 보보장. 시설만 가입하면 난 농작물 보장 안 받을게요. 이거예요. 됐죠? 이건 보험료 할인, 보험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꿔 얘기하면 뭐죠? 농작물만, 시설만 단독 가입이 가능하구나. 단독 가입이. 해가림 시설은요? 안 돼요. 해가림 시설만 단독 가입은 NH 문의 결과 가능하대요. 근데 인삼, 작물은 해가림 시설 없이는 가입이 안 돼요. 해가림 시설 없이는 인삼편 가서 우리 그때 다시 한번 이거 언급해 드릴 거고 또 농업용 시설물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 없이는 가입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농업용 시설물만은 단독 가입이 가능하대요. 어쨌든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별로 힘줄 게 없고 그냥 이런 특약이 있구나. 뭐 단독 가입 이런 건 문제 안 나와요. 그냥 문제 안 나요. 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 해설 노트 잠깐 볼까요? 만감류 최종적으로 나오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정리 한번 쭉 했는데 동상해가 참 우리 신경 쓰이게 만들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품목의 동상해 이거 했었죠. 네, 동상해의 정의. 근데 만감류는 일단 보장기간, 동상해 보장기간을 크게 둘로 나누시면 돼요. 12월 22전과 12월 21일부터 보장 종료일까지. 자, 12월 22전에는 똑같아요. 이 정의랑 똑같아요. 그런데 12월 21일, 즉 이때를 우리가 수학기라고 보면, 만감류 수학기라고 보면 이때의 동상해의 정의가 이렇게 달라져요. 제주도 지역과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나뉘어요. 제주도 보니까 일단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은 똑같아요. 근데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이상 조건이 다르죠. 농작물이 얼어서는 똑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이 부분.
제주도 이외 지역 봤더니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 똑같고 농작물의 얼어 똑같은데 여기 볼까요? 0도 이하로 48시간 이상. 헷갈리게 생겼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암기하셔야죠, 뭐. 아, 12월 20 이전에는 똑같구나. 12월 21일부터는 제마 36, 제주도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이상. 제주도에 말이 36마리 있대요. 제마 36, 그다음에 외영 48, 이 외의 지역은 0도 이하로 48시간 이상. 48시간 이상. 네. 그리고 수학기 부부장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이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예 인식하시라고 공식에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실제 공식에는 이거 제시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조수의 부부장 호두도 실제 공식에는 조수의 부부장 특약이 없습니다. 공식 또 왜 없어요? 공식에 이르지 마시고. 네. 그리고 호두 같은 경우는 방제시설 할인율도 적용 안 되는 품목이죠. 그냥 공식에서 뭐가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지. 오케이. 공식 쓰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 우리 1과목 평년 수학량하고 가입 기준, 그다음에 인수 제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